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 주택 네. 가격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 혹은 네. 더 오른다 하더라도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세금의 문제 이런저런 것들 네. 때문에 네. 그러나 어쨌든 또 지금 저금리 상황이니까 네, 네, 네. 어떻게 뭔가 이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 투자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토지 투자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또 우리 박사님이 또 마침 토지 투자와 관련된 책도 쓰셨고요. 네. 어떻습니까? 토지 투자는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도시계획 기술사고 토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토지로도 돈 많이 번, 뭐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 제 책에 보면 내가 얼마 법원 판결문하고 세금 낸 거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토지 투자 관련해서 사실은 강의를 많이 하다가 요즘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저도 사실은 뭐 박사고 기술사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투자를 해보고 이렇게 이 시장에 있어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헛된 바람만 넣고 이 사람들한테 오해만 사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토지 투자해서 돈을 번 사례들이 사실은 많이 있고 저만 해도 있는데 내가 토지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그만한 베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토지 투자는 기본적으로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고 이번에 토지 투자 모르면 하지만 책을 쓴 이유도 그겁니다. 무지하게 많은 토지 상담 사례가 왔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 이렇게 아주 그 루틴이 있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기획부동산에서 속지 않는 방법들을 해서 이렇게 먼저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 해도 꼭 해봐야 되겠다는 청개구리들이 있어요. 그 청개구리들한테 그러면 좋다.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공부를 하고 해라. 라고 해서 책을 제가 만들어낸 책이고, 이제 지금 내놓은 책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토지가 뭐 좋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인플레이션 상승률만큼 계속 오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가격이 올라도 안 팔립니다. 아파트는 호가를 한두 개만 내려도 팔리는데 토지는 제발 좀 파세요. 나한테 좀 팔아. 그런 경우가 돼야지만 팔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황금성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네. 근데 부동산 중에서 황금성이 가장 좋고 시장 플레이어가 제일 많은 것이 아파트예요. 왜냐면 그래서 우리는 토지나 상가나 다른 종목들의 부동산에는 10명, 투자자 10명 중에서 한두 명만 투자를 해요. 네. 근데 아파트 시장은, 주택 시장은 투자자가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참여해요. 왜? 매매 시장이든 월세 시장이든 전세 시장이든 남녀노소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시장 자체가 형성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그래도 사람들이 투자자에서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토지 제가 뭐 책 팔라고 그러면 좋아요. 이제 돈 번 거 있어요. 이렇게 할 건데 아니라니까. 토지하면 돈 벌어요. 토지는 정말 공부를 해야 돼요. 최소한의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그래도 내가 죽어도 내 토지 해야 되겠다 하면 전문가는 빼고요. 전문가면 이거 안 볼 거니까 건축법상의 도로를 물은 땅을 사세요. 건축법상의 도로는 차와 사람이 동시에 통행할 수 있는 폭 4m 이상의 도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 도로를 물고 있어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m 이상 도로를 물고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창고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독자적인 개발이 가능한 땅을 사야 돼요. 그게 나중에 팔려요. 네. 그러니까 맹지 탈출법 하면서 맹지 사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싼 거 사서. 그거는 전문가 되면 해.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거에 귀를 혹해가지고 하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 황금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 그럼 사면 얼마나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1억이다, 1억짜리를 내가 한 5천만 원에 하면 그래도 안 팔려요? 그 1억이라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느냐. 아파트는 실거래 가격에 들어가면 100% 우리 아파트 단지가 얼마 정도 한다. 물론 이제 동, 호수, 높낮이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하지만 토지는 1억짜리라는 걸 갖다가 어디서 판단하는 거지? 감정평가서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우린 보통 대출 은행에서 네. 대출을 받거나 뭐 할 때 다 감정평가서로 하잖아요. 네, 하는데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감정평가서들한테 미안하지만 지들도 알아요.
그게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 되게 주관적일 네. 수 있다. 그러면 막말로 이야기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시장에 딱 내놨을 때 바로 사에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0% 할인, 50% 할인 이게 의미가 없는 없어요. 거예요. 그건 기준이 생각이야. 없는 거니까. 기준이 없는데. 아, 그러고 그래서 토지 투자는 되게 어려운 것이다. 없죠. 토지 투자는 어차피 이게 내가 이 땅을 살 때는 어느 놈이 이 땅을 나중에 내한테 팔아라고 하는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요 지금 하신 말씀 중에 4m 그 도로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 하신 거 저도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네. 지인이 지인이 이제 경매를 받으려고 네, 네. 근데 그 천안인가 거기에 되게 좋은 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뭐 1,500평, 2,000평 그 식당 하려고 네. 그 식당을 하려고 딱 갔는데 도로가 앞에 뭐 예를 들어서 4m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그 가운데 1m, 2m를 네, 네. 다른 사람이 가지고 네, 있는 그런 거예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 3차까지. 경매 나오면 사야 돼요. 그 앞땅을. 이 땅이 이 땅이 아니고 1,500평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이제 그 3m 그 앞에 길게 쭉 앞에 있는 땅은 네. 이 땅 주인이 무조건 살려고 할 거단 말이죠. 가격 다 떠들어. 네, 떠나서. 그러면 자기 땅의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 그때 얘기 들은가 이 사람이 허락을 안 하면은 그 앞에 도로가 그러니까 안 되는 차들이 거지. 못 못 다니는 다니니까 거지. 식당 오픈 예, 예, 입구가 예, 없는 예, 거예요. 예, 예. 아, 우리 보통 알박기라고 하는 게 이런 건가요? 알박기는 아니죠. 알박기는 그 사람의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죠. 의도가 있었느냐. 근데 이 3m짜리 지가 그렇게 잘라놓은 거 아니잖아요. 샀을 뿐이지. 그렇죠. 예. 내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내가 아파트 사가지고 나중에 팔 때 너 왜 비싸게 팔아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거는 물론 이제 토지 투자에서도 이제 방법론은 있는데 어렵게 살지 말라고 안 그래도 복잡한 세상에 뭘 어렵게 살고 아니 그래도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든 게 뭐 돈을 뭐 전문가분들은 빼고 그냥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토지로 돈을 번 분들의 이 성공 사례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혹하는 거죠. 토지로 돈을 번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10년, 20년, 30년. 그러면 그게 안 오를 수가 있습니까? 데이터상으로도 1960년 기준에서 2005년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연에서 나온 데이터 제 책에 나오는데요. 평균적으로 3,300배가 올랐어요. 땅값이. 근데 그 3,300배가 올랐는데 그건 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10,000배도 올랐을 것이고 그죠? 어떤 데는 뭐 100배, 200배 올랐었는데 3,000배가 평균 올랐지만 그러면 통계가 그게 또 안 맞는 게 뭐냐면 평균 값일 뿐이지 3,000배 올랐다고 해서 그때의 3,000배 가격에 내놓으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려요. 안 팔려요. 문제는 네. 이렇게 올랐어도 네, 올랐어도 왜 못 쓰는 땅일 경우는 공시지가는 매년 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토지 수용이 된다 네. 정부나 이런 데서 네. 이게 돈 네. 버는 길이군요. 이제 그 싸게 사야자.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땅을 살 때는 이 땅을 누가 나중에 내가 들인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가느냐를 예측하고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수용 관련돼서 하는 것은 이제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내 땅을 가져갈 때 빼들어갈 때인데 그러면 최소한 이 감정 가격 언제 내 땅을 빼들어갈 때에 이 감정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럼 내가 120원에 사면 그건 멍청한 짓이잖아요. 이 개발지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아요. 보면 여기 개발지인데 이 개발지 안에 개발되면은 어쩌고 저쩌고 좋아 그러는데 물론 이제 개발 사업도 이제 환지 방식이 있고 수용 방식인데 수용 방식이라면 얘가 감정이 과연 얼마 주고 내 거를 빼들어 갈 건지는 판단이 돼야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몰라요. 그냥 야 이거 개발됐는데 사면 가격이 올라. 웃기고 앉았네. 나중에 200만 원에 샀는데 그 보상은 150만 원만 나와. 허다해요. 그런 거 허다해.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돈 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옛날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사람. 2, 원래. 3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은 대박 나는 거지. 근데 이걸 보고 지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천만에. 세상에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돈 번 얘기를 가지고 그거 일반화시키는 거지. 일반화시키는 거지. 일반화하면 안 되는 예, 거군요. 절대. 그러니까 토지로 돈을 번 사람들의 시작부터의 그 시점에서부터 네, 다 가야 봐야 되는 돼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도저히 안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경매를 통해서 그런 사례에서 조금 이득 보는 경우가 있으면 저도 뭐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본 사례 저는 뭐 그 책에 나와있지만 제가 한 달에 5억 넣고 1년 만에 세금만 5억 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많이 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강의도 했었는데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저 책에만 보고 결과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도 안 돼요. 그 옛날에는 저도 몰라가지고 이런 거 하면 돈 벌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랬는데 그 계속하면 내가 나쁜 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내처럼 못 하거든. 피해자가 자꾸 생긴다. 피해자보다도 현금의 어떤 금전적인 피해보다도 속으로 네가 하는 거 내한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네 돈 번 얘기만 하면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아파트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황금성의 문제네요. 네. 황금성의 문제. 그래서 토지 투자 책을 쓰셨다 그래서 토지 투자로 돈 버는 법을 좀 알려주시나 했더니 이거 하지 이야기 마. 하잖아요. 하지 마. 하려면 그래도 청개구리처럼 하려고 한다면 왜냐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다주 돈은 이제 현금 흐름이 좋으신 분들 또 현금 축적이 되신 분이 뭐 그래 아파트 오랫동안. 사고 싶은데 아파트를 못 사. 주택수를 늘릴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대안이 된다라면 뭐 토지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토지를 살 때는 즉 뭐냐 좀 공부 좀 하시고 아무렇게 눈 팔랑팔랑해서 사지 마시고 최소한 도로 물고 있는 거 사라. 그나마 낫다. 아니 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네.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 공부는 굉장히 그 어떤 깊이에 따라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최소한의 그 공부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부.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땅을 사잖아요. 땅을 사면 이 땅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는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토지이용 계획 확인은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봤을 때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경사도라든지 인목축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그냥 아무거나 사면 나중에 그래서 지금 논 있잖아요. 네. 논 같은 거 사놓고 또 새만금 저기 광활한 평야에 막 사놓고 새만금 개발한다고 새만금 가보기나 가봤는지 모르겠어. 새만금 가갖고 내 죽을 때까지 개발될지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너무 먼 미래를 보고 피 같은 돈을 그것도 대출까지 내서 왜냐면 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아무런 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 돈을 집어넣는지 사실은 저는 이해를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토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저 이야기하는데 난 도시계획 기술사라니까 땅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라. 최소한의 이 땅의 규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공부를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거네. 정보, 지식.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기가 하려고만 노력한다면. 하려고만 내려간다면. 아니 근데 요즘 주변에 보니까 왜 그 농지 가지고 이렇게 뭐 네. 정부로부터 연금 받는 뭐 네, 그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아주 유행이라고. 예, 그것도 유행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경매로 해서 농지를 그거는 다 이제 공시지가 기준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입을 해서 제가 자격신이 농업인이 돼서 농업인 되는 게 뭐 그렇게 힘들진 않으니까 농업인 돼서 일정 나이가 이상되면 그 농지를 담보로 해서 하는 게 한때 유행을 했고 아직도 뭐 그게 나쁜 것보다는 그것도 이제 규제가 점점 이제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부동산으로 또 우리가 이제까지 돈을 벌어왔던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상가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형 상품입니다. 그 상업용 부동산의 몸값, 즉 빌딩이든 뭐 상가든 얘의 몸값은 다른 뭐 그 어떤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개발이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이 건물 가격의 가치를 본다라면 여기서 나오는 월세를 환산해서 얘를 그 건물의 가격을 매긴단 말이죠. 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은행 금리가 10% 했을 때 그럼 예전 금리가 10% 했을 때 이 건물의 수익은 몇 % 나와야지 매매가 되겠습니까? 15%는 20%는 그렇죠. 돼야 돼 매매가 이자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이 그러면 나와야 되죠. 은행에 넣어놓지. 그렇죠. 리스크 안 하면서 공실 비용 부담 가지고 뭐하러 그랬겠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계속 쭉쭉쭉쭉 떨어졌잖아요.
예전에 10%가 8% 되니까 요구 수익률이 10%만 되는 거예요. 10%만 돼도 난 건물 사겠다. 근데 8%가 6%도 하면 되니까 시장에서 매수자가 난 그러면 6%만 하면 되겠다. 근데 그게 뚝뚝뚝 떨어져서 지금 은행 금리가 2%도 안 되니까 나는 3%만 돼도 4%만 돼도 난 그거 사겠다. 그렇지. 이러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지금 부풀어져서 이때까지는 상가를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꽃길을 걸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뭐 마이너스 금리가 될 일은 없고 그거는 은행 간의 이야기고 그렇죠. 시중금리가 마이너스 될 일은 없으니까 앞으로는 경제가 호전되고 뭐 언제 사실은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게 되죠. 그럼 건물 가격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한다고 요즘. 네. 더군다나 지금 뭐 기대 코로나 때문에 그게 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 수익이 더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예. 위례도 보니까 1층까지도 다 거기는 다 조용해요. 위례뿐만 아니라 마곡도 마찬가지예요. 신도시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처음에 그 분양을 하는 토지공사가 네. 그 분양을 네.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상가, 이 상업용의 부동산 그 비율을 너무 그 인간들이 높이 하는 나쁜 거 아니에요? 놈들이지. 돈 장사하는 나도 거 아니냐. 도시계획하지만 아니 비율이 적정적으로 있잖아요. 장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상업지 분양은 입찰이잖아요. 그게 돈이 되니까 그냥 막 늘리는 거지. 5%, 6%. 그러니까 그 보통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노후 대책으로 네. 그걸 하는데 그냥 한 방에 그냥 돈 날리는 싹 가는 거죠. 예. 저 아시는 분은 20억 투자해가지고 1층 상가 분양받았는데 김밥 말고 계세요. 둘이서 부부가. 직접 장사를 직접 하시는 기절한다. 뭐. 김밥 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그 주식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게 워낙 돌이킬 단위가 수가 없죠. 크니까 네, 돌이킬 수가 정말 없죠. 남은 인생이 그 허덕거리다가 네, 가게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자율이 높을 때 그때 건물 갖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자산 가치가 그 폭발을 돼 있죠. 요구 수익률이 떨어지는 매수자의 그렇죠. 요구 수익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상가 자체가 뭐 엄청나게 뭐 지가 상가가 뭐 물론 이제 입지가 좋다고 해서 아무리 입지 좋아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 월세 수익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저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신도시 상가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전문가도 하는 안 해요. 아마 종류리도 힘들어할 건데. 거예요. 그래요? 신도시는. 차라리 그 구도심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네, 좋은 네, 상가들을 네, 네.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우리가 워낙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노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수익형 부동산은요. 분양형 호텔, 오피스텔, 뭐 아파트, 뭐 다 한 레지던스, 뭐 그다음에 뭐 상가 이거 다 어찌 됐든 수익,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욕심이 붙어 있어요. 아, 월세도 따박따박 받으면서 가격도 올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일은 시스템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른데 금리가 내려가면서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이지 그 물건의 특성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오해를 하는 게 또 그러면서 이런다. 야, 그러면 아파트는 월세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아파트를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 여기서 이렇게 아파트는 수익형 상품이 아니고 시세 차익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면 아파트 값은 폭락을 해야 된다. 왜? 폭락의 이유가 뭐냐면 수익형 부동산에 대비해서 봤을 때 야, 20억짜리 집을 월세 200만 원 받아가지고 주는데 그게 말이 되냐 수익률이. 근데요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파트는 주택은 이 주택 자체가 사람들이 뭐 폼생폼사 그 이제 전문용어로는 위풍제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자신의 지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아무 논쟁은 의미가 없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성품이 원래 본능이 나는 남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해 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나는 이 아파트에 살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줘도 나 여기 있을 수 있어 라는 게 가미가 돼 있는데 상가에는 내가 여기서 장사해 나 여기서 월세 더 주면서 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물론 이제 대기업에서 안테나 점포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전세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가격은 내가 옆에서 전세 사라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줄 거야. 또는 앞으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할 테니까 나는 지금 미리 전세값을 더 많이 주고 여기 살 거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는 사용가치입니다. 진짜 순수하게 사용가치거든요. 그러면 전세가 사용가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매매는 사실은 좀 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교환가치니까 나 여기 뭐 갖고 있어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좀 이렇게 희소성 때문에도 그렇고 뭐 내 강남 살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격차가 줄어지는 거는 왜 매우 위험한 거예요. 사용 가치가 높아지면 아까 갭 투자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갭 투자는 아니더라도 가격대는 높아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을 잡아야 원래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집값이 떨어져요. 근데 전세 가격을 폭등을 시켜놓고 집값 떨어뜨린다는 거 말이 되냐고. 근데 저도 봤을 때는 그냥 세금 거들려고 그러는 거지. 다 알잖아, 우리. 다 알잖아. 야, 국토부 직원들도 볼 건데, 본인들도 알면서 그런 데가 아니라 그러고, 보도자료 아침에 넣어놓고 저녁에, 아니다 그래놓고 저녁에 오후에 보도자료 발표하고 정책 발표하고, 아니 무슨 양아치 짓 한다니까 국토부가. 지금 그래가지고 저 상가하다가 갑자기 또 전세가로 왔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알아서 편집하십시오. 편집을.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쉽지 않은 현재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거는 뭐 제가 어거지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요. 메커니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분명한 거는 우리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남이 누가 돈을 벌었다. 이걸 나도 그럼 따라하면 벌 수 있을 거야. 전혀 아닙니다. 이거를 완전히 버려야겠네요. 그게 상가가 됐든 토지가 됐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구만수 저자님, 박사님하고 함께 지금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어떻게 일반인들이 그걸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주 냉정하게 그 현실적인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토지 투자 모르면 하지 마 책이네요. 하지 말라는 제목이었군요. 네, 3시간 공부하고 30년 써먹는 부동산 시장 분석 기법 책의 저자이신 구만수 저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올라와 주셔서 네 오늘 서울 뭐 자주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